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장기 투자의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도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슈퍼 개미들, 흔히 말해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슈퍼개미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한 슈퍼개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보유지분 5% 이상의 그런 지분율을 신고하는 이런 슈퍼개미들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이런 시장의 슈퍼개미들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얻기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들은 큰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투자에 임했을 때 성공하는 기회보다는 실패한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줄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천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외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기 투자는 적게는 2개월 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중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이제 장기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 고정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죠. 이 멘탈 관리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 주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침체기에서 확장기로 다시 정점을 찍고 침체기로 들어가는 이런 경기 사이클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잠깐 연준의 경기 사이클 지수를 좀 보죠. 자, 80년대부터 연준의 이 선행지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80년대 초반 이 오일 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침체기 이후에 확장기로 가고 정점을 찍고 다시 침체기에 빠집니다. 이렇게 그 회색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침체기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경기가. 자, 그리고 침체기에 빠지면 다시 회복기를 거쳐서 확장기를 거쳐서 다시 또 침체기에 빠지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체기에 빠졌을 때 금융위기 때는 정말 뭐 엄청난 침체기에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보면 거의 10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침체기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워낙 많은 돈을 뿌려대면서 그 확장에 대한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고 천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 선행지수가 라운드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라운드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계속 확장기가 유지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확장기에서 침체기를 이렇게 정점을 찍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종목별로는 적게는 30%, 많게는 50%씩 이미 하락을 한 이유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침체기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은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굳이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면 정말 적은 비중만 가지고만 해야 될 겁니다. 뭐 몰빵한다든지 신용 쓴다든지 이러면 자칫하면 한 번에 다 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인내의 멘탈이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의 멘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보다 다시 이제 또 멘탈 관리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체기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은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침체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에 침체기에 빠졌을 때처럼 실망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미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신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자산에 금융자산의 100%를 다 태워서 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몰빵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물려가지고 손절해서 다시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현금을 꽉 쥐고 있으면서 이 악물고 버틸 거냐 멘탈을 관리해야 될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멘탈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진입을 정말 내 금융자산의 100%를 다 태울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죠. 지금도 변동성 장세의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뭐 5G 관련주라든지 또 일부 IT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100% 이상의 상승을 한 종목들이 몇 종목씩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아, 저 종목 내가 분명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지금의 그런 수익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쉽게 접근했다가 운이 좋게도 잘 맞아서 수익을 얻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물려서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현금이 없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이미 뭐 내 자산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때.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손실에서의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손실은 의미 없는 손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팔지 못해서 나는 손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단지 수급에 서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손실권이다. 괴롭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손실 구간에서의 멘탈 관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손실 구간에서의 멘탈 관리는 중요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결국은 주가가 제같이 찾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열매로 딸 수 있는 그런 멘탈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익 구간에서의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익 구간에서의 멘탈 관리는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익이 나본 적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익이 나본 사람들은 이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얘가 2만 원이 됐어요. 더블 났습니다. 100% 수익이 났죠. 자, 그런데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시장이 잠깐 변동성이 생기면서 얘가 주가가 25%에서 30%만 조정받아도 어떻게 돼요? 2만 원이 30%면은 6천 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익이 100%에서 40%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고점 대비 30%만 조정 나와도 40%로 쪼그라들어요. 100% 수익 났다가 40% 쪼그라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권인데 뭐가 아깝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익을 벌어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못 견딥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시 또 100%로 빠른 시간 안에 회귀를 하면 모르는데 보통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빠른 회귀를 하지 않습니다. 30%를 빠지게 되면 다시 또 그 30%를 채우기 위해선 더 큰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100% 수익을 만들 때까지는 보통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빠진 그 기간 대비해서 반등해서 원래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배에서 2배까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늘 되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마지막이 이제 수익 모델을 확립하는 건데, 이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의 그 수익 모델 확립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고정 수익과 이 경기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수익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경기 주기에 대한 이해만 한다래도 완전히 침체기에 빠져서 다 죽어 있을 때, 뭐 요즘에 아파트 줍줍 얘기 많이 하죠. 줍줍이란 표현. 이때 줍줍 하는 거예요. 주식도. 줍줍해서 채워서 가면 수익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수익 모델들이 있나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재무제표가 변환하는 시기에, 분기별로 재무제표들이 발표되잖아요. 변환하는 시기에 와서 첫 번째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1차적으로 상승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상승한 주가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사서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실적은 매 분기마다 종목들이 똑같이 발표하니까. 그 중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시간을 갖고 그 기업을 관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천지인이 개인적으로 이 하이닉스 반도체 그 용인 투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시간과의 싸움을 할 그럴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었죠. 그런 것도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익 모델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장기 투자 요건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확립했다 해도 내가 멘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고정 수익도 필요하고 경기 주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최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충분히 숙지되고 이것을 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승자의 법칙에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성공 투자의 길로 가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데 남들 흉내낸다고, 또는 남이 중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슈퍼게임이 흉내를 낸다 그러면 결국 중간에 다 포기하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술적 준비, 요건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멘탈이 관리될 수 있는 투자 요건을 충족시켜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